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가봉을 평화로운 나라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숨겨진 신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살 소녀가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부터 고대의 신비로운 의식까지 가봉에는 가장 대담한 탐험가조차 놀라게 할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가봉의 삶을 파헤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이 놀라운 세계에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13번. 독특한 결혼 풍습. 가봉의 팡 부족에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의례적 전통부터 재산 교환에 이르기까지 가봉의 결혼 풍습은 이 지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관습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의 결혼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관습은 신부의 가족이 신랑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팡 부족 결혼 의식의 특징적인 요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팡 부족의 여성이 신부로 선택되면 신부 가족은 신부값이라 불리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은 신랑의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부의 자질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신부값은 단순히 신부 가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랑이 결혼 후 가정을 책임지고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랑 측도 이 의식에서 소극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신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결혼 생활을 잘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랑 가족은 신부 가족이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에는 가축, 토지, 심지어 금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은 단순히 재정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부 가족에 대한 존경과 결혼 후 좋은 삶을 함께 만들겠다는 진심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교환 뒤에는 가봉 결혼이 지닌 더 깊은 정신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 혹은 두 시족 간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마을 전체나 부족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이나 부족 지도자가 의식을 주관하며 부부의 행복과 혼인의 지속성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영혼의 축복을 부르는 의식을 치릅니다. 물론 팡 부족의 결혼 전통은 물질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핵심에는 의식, 춤,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결혼식의 모든 절차는 깊은 의미와 존중 속에 진행됩니다. 특히 팡을 포함한 반투계 부족들은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믿습니다. 12번. 환각의식, VT. 가봉의 팡 부족과 그 밖의 여러 민족 사이에는 두렵고도 신비로운 전통의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VT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중심에는 팡 부족과 가봉의 다른 부족들이 신성한 약으로 여기는 이보가 식물이 있습니다. 이보가는 서중부 아프리카 지역이 원산지로 수세기 동안 현지인들의 영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보가 식물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뿌리에는 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환각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보게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VT 의식은 주로 공동체 내에서 한 성인이 장로의 반열에 오르거나 영적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거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보가 식물의 뿌리나 껍질을 섭취해 영적 세계에 접근합니다. 이를 통해 조상과 교감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시련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깊은 자기인식을 얻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보가를 섭취하면 신경계가 자극되어 강렬한 환각이 일어납니다. 그 경험은 복용량과 개인의 반응에 따라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생생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며 마치 영혼의 세계와 직접 연결되거나 조상의 모습을 목격하고 과거의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VT 의식에서 음악과 춤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북소리와 강렬한 리듬. 전통춤은 단순한 의식적 장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정신을 집중해 환각 체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브가를 이용한 VT 의식은 외부인의 눈에는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환각으로 인해 비명, 몸부림 등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장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거나 혹은 무서운 의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봉 사람들은 이보가가 의식을 깨우고 조상과 연결해 주는 힘을 지녔다고 믿지만 이 의식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보게인은 부정맥이나 구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장로들이나 경험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11번 부족의 비밀 풍습. 가봉의 여러 민족, 특히 팡, 푸누, 은제비와 같은 주요 부족들은 성인식 과정을 마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비밀 결사나 폐쇄 집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는 규칙과 의식을 지닌 독점적 공동체로 일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며 고대 전통을 보존하고 숙련된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권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 비밀 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독한 성인식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체력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시험으로는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거친 땅을 오랫동안 걸어야 하거나 스스로 경미한 상처를 내는 등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 시험뿐 아니라 두려움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신적 시련도 포함됩니다. 종종 이러한 시험은 신이나 조상 영혼과 같은 종교적 또는 초자연적 상징과 연결됩니다. 의식 중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받으며 깨달음과 성숙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 결사가 외부인에게 여전히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 폐쇄성에 있습니다. 의식과 시련은 결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선택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과 전설 속에서 과장되거나 신화화되곤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초자연적 존재나 종교적 상징을 마주하며 신성한 시련을 겪고 영적 각성 상태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두렵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이겨내는 것이 개인의 강인함을 입증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를 굳히는 필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10번 여성들을 위한 춤. 깊은 가봉의 고대 숲속. 먼 나라의 한 소녀가 어린 시절을 끝내고 성인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봉 사람들에게 그 답은 의미 깊고 의식적인 전통에 있습니다. 바로 반투 부족의 성인식 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관습을 넘어 한 소녀가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순간을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소녀가 성인이 될 나이에 이르면 마을 한가운데에서 특별한 춤 의식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전환점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임금 부족 사람들까지 모여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보고 축하하며 기쁨과 자부심을 나눕니다. 북소리와 전통 노래의 선율 속에서 소녀는 춤의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힘있는 동작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특별한 목걸이의 증정입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성장과 축복, 그리고 공동체의 수용을 상징합니다. 소녀가 목걸이를 받는 순간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그녀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공동체가 품은 기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가봉의 각 부족은 이 행사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치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유대의 강화입니다. 춤과 환호,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전통 음식은 단결의 힘과 반투족의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치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소녀들에게 이 행사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 그녀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들이 민족의 오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9번 외부인을 배척하다. 개인과 가문의 명예가 매우 중요한 이 밀착된 공동체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관습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조차 외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가봉의 공동체들은 구성원 간의 단결과 조화를 매우 중시합니다. 팡, 푸누,
은제비와 같은 부족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최우선입니다. 단결과 결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거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합니다. 가봉부족 사회에서 처벌이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벌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 위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혈통의 명예까지 훼손시킵니다. 이 때문에 추방, 배척, 공개적인 망신과 같은 처벌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거나 관습을 무시한 경우 첫 반응은 종종 공개적인 처벌입니다. 많은 경우 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망신주기, 원로들과 주민들의 강한 비난 또는 의식적인 모욕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직접 지켜보며 공동체 규범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지를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범법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규칙 위반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공동체 전체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은 개인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벌은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가봉 공동체에서 시행되는 가장 엄격한 처벌 중 하나는 마을에서의 추방입니다. 이것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며 개인을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가봉 사람들에게 추방은 단순한 육체적 처벌이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심리적 거절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완전히 버려지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추방은 종종 생계 수단 상실, 가족 친구와의 단절, 심지어 다른 공동체로부터의 거부로 이어집니다. 즉, 규칙 위반은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까지 낙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번. 음악 축제, 페트드라 뮤지크.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음악 축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봉에는 매년 6월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를 사로잡는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페트드라 뮤지크입니다. 가봉의 페트드라 뮤지크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 문화 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축제 당일에는 수도 리브르비를 비롯해 가봉의 여러 도시 거리와 공원이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분주한 거리 모퉁이에서부터 고요한 공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야외 공연이 펼쳐져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이 축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현지 밴드들은 반투족, 피그미족, 그리고 그 밖에 가봉 전통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생동감 넘치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힘찬 리듬과 북, 실로폰과 같은 독특한 악기가 특징인 전통 음악은 록, 재즈, 힙합, 레게와 같은 현대 음악 장르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축제는 나이와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나 음악에 흠뻑 빠져들며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번. 가봉 야생가에. 가봉은 광활한 국립공원과 울창한 열대우림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 동물의 서식지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봉 야생개입니다. 이 동물은 전 세계 다른 개과 동물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가봉의 열대우림 속 존재 자체가 동물계의 신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봉 자칼이라고도 불리는 이 야생개는 아프리카 열대우림, 특히 가봉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야생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냥개들과 달리 이 야생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을 연구하는 일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활과 적응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봉 야생개는 중간 정도 크기의 튼튼한 체격과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어 열대우림의 습한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특히 빽빽한 숲속에서 보여주는 민첩함과 속도는 이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습성을 가진 이들은 먹이를 찾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집단 내에서 발달한 사회적 유대와 협동은 생존 능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야생개는 1년 내내 높은 습도와 기온을 보이는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냥은 모든 동물에게 큰 도전이지만
가봉 야생개는 무리사냥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무리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먹잇감을 추적하고 포획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야생개가 뛰어난 사냥 실력뿐 아니라 서식지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가봉의 열대우림은 습기가 높고 식생이 울창하며 토양이 자주 물에 잠기지만 이들은 여전히 번성하며 살아갑니다. 두꺼운 털은 몸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민첩한 다리는 진흙이나 부드러운 땅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가봉 야생개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6번. 가봉의 요리. 가봉의 요리는 자연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미식 문화로 숲과 강에서 얻은 천연 재료에 독특한 향신료를 더해 개성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가봉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체로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하며 열대 지역의 풍미를 고스란히 살린 강낭콩, 캐슈너트, 카사바,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봉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니엠브입니다. 땅콩 소스에 닭고기를 푹 끓여 만든 이 대표 요리는 가봉 사람들의 뛰어난 요리 솜씨를 보여줍니다.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는 소스의 고소함과 닭고기 고유의 담백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보통 밥이나 카사바로 만든 떡과 함께 곁들여 먹으며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음식은 모함부입니다. 바테케족 전통의 이 스튜는 고기에 캐슈너트와 특유의 향신료를 넣어 푹 끓입니다. 캐슈너트는 요리의 풍미를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 든든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완성합니다. 이 요리는 가봉 원주민들의 지혜와 전통 조리법을 잘 보여줍니다. 가봉은 육지 요리뿐 아니라 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바탕으로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도 유명합니다. 새우, 생선,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은 가봉의 대표 음식 재료로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조리되어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부유드 마니오크라 불리는 카사바 죽도 가봉에서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자주 먹는데 가공된 카사바 가루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 먹기 편하며 해산물이나 고기, 채소와 함께 곁들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육지와 바다에서 얻은 재료를 절묘하게 결합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가봉의 음식 문화는 현지 재료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콩고와 카메룬 등 인접 국가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요리 기법부터 사용하는 재료까지 이들 나라와 닮은 점이 많으며 이는 오랜 역사 속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땅콩이나 캐슈너트 소스에 고기를 푹 끓이는 조리 방식은 콩고와 카메룬 전역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으로 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향신료와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가봉 요리를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만들며 중앙아프리카의 깊은 예야 역사와 문화적 유대를 담아냅니다. 든든한 니엠브와 몬브 스튜부터 신선하고 향이 풍부한 해산물 요리에 이르기까지 가봉의 한 끼 식사는 자연과 원주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가봉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시간을 내어 이 특별한 음식들을 맛보고 현지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놀라운 미식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5번. 인구가 희박한 나라.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를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바로 가봉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지요. 가봉은 약 26만 명의 인구가 26만 2,66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0명에 불과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드넓은 열린 낙원이라 불립니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 발전으로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대부분의 나라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가봉이 지닌 풍부한 천연 자원은 이 나라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 가봉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구나 면적의 수치에 그치지 않고 1472년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이 땅을 발견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들은 서쪽 강하구를 발견하고 하구의 독특한 모양이 마치 소매와 후드가 달린 코트를 닮았다 하여 이를 가방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가방에서 유래한 가봉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훗날 나라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쳐 1960년 독립을 맞이한 후 가봉은 공식적으로 가봉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봉이라는 이름은
역사적 과거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이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드문 국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4번 로앙고 국립공원. 가봉의 수도에서만은 호기심을 다 채울 수 없다면 약 270km 떨어진 로앙고 국립공원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원시 그대로의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마지막 에덴이라 불립니다. 2002년 오마르 봉고 전 대통령이 다른 12개의 국립공원과 함께 설립한 로앙고 국립공원은 가봉의 야생 자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다변화의 일환으로 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봉의 국립공원들은 국가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 10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로앙고 국립공원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호구역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매혹적인 백사장 해변, 습지, 해안 맹그로브 숲, 그리고 원시 열대우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범고래, 아프리카 숲 코끼리, 표범, 물소, 고릴라 등 희귀 야생동물과 수백 종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가봉은 아프리카의 마지막 에덴일 뿐 아니라 국토의 80% 이상이 숲으로 뒤덮여 있어 지구의 허파로도 불립니다. 전 세계 남아있는 숲코끼리의 60%, 그리고 아프리카 고릴라 개체 수의 약 4분의 1이 이곳 숲에 살고 있습니다. 로앙고와 함께 4,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로페 국립공원 역시 가봉의 원시 열대우림을 탐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로페 국립공원은 주로 열대 사바나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만 북부 지역에는 약 1만 5천 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초원 지형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들도 많습니다. 특히 오고웨 강 주변에서는 약 40만 년 동안 거의 끊이지 않는 인류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고웨 강은 가봉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총 길이 약 1200km에 달합니다. 콩고 공화국행에서 발원해 북서쪽으로 흐르다 가봉을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강은 대부분 울창한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며 일부 사바나 지역과 람바레네, 부에, 무일라, 앙두메 같은 소도시를 통과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로페 국립공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야생 국립공원들뿐 아니라 가봉에는 아름다운 자연 탐방로도 많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원시 열대우림 속을 거닐며 희귀 야생동물을 관찰하거나 인적 드문 해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은 서핑, 하이킹, 야생 캠핑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가봉은 대중관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자연 애호가들의 낙원입니다. 3번 국립공원의 나라. 가봉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끝없이 펼쳐진 열대우림, 원시 해변, 그리고 다채로운 생물 다양성입니다. 가봉은 독특한 문화 전통으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국토 전역에 걸쳐 10개 이상의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하고 잘 보존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그중 하나가 가봉 서해안에 위치한 로앙고 국립공원입니다. 1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곳은 해안과 맹그로브 숲이 조화를 이루는 가봉에서 가장 독특한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로앙고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원시 해변, 해안숲, 습지가 어우러진 경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풍부한 야생동물입니다. 로앙고의 백사장은 길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해변을 거니는 코끼리 무리입니다. 이곳의 코끼리들은 깊은 숲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닷물과 모래에서 필수 미네랄을 얻기 위해 해안가까지 나오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징귀한 광경입니다. 코끼리 외에도 로앙고에는 표범, 고릴라, 영양, 그리고 수많은 희귀 조류가 서식합니다. 특히 돌고래, 바다 거북, 상어 등 해양 생물도 풍부하여 다이빙이나 상어 관찰을 즐기는 수중 스포츠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맹그로브 숲길과 로앙고의 해변을 걷다 보면 육지와 바다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야생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이 원시 자연 속에서 서 있는 경험은 가봉을 찾는 모든 자연 애호가들이 반드시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푸른 해안선을 따라 로앙고를 뒤로하고
가봉의 심장부로 들어가면 대형 영장류의 마지막 에덴이라 불리는 이빈도 국립공원이 기다립니다. 약 3,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빈도는 가봉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국립공원 중 하나로 희귀 야생동물의 훌륭한 보존 상태와 높은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를 비롯한 대형 영장류의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빈도 국립공원은 대형 영장류의 핵심 보호구역으로 특히 고릴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릴라들이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속을 탐험하다 보면 무성한 나무 사이로 고릴라 무리와 다양한 영장류를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청정 해변의 나라, 아프리카의 해변 관광지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리셔스나 세이셸 혹은 잔지바르 같은 유명 여행지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륙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중 하나는 바로 가봉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다른 해안 국가들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봉에는 대규모 관광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고요하고 한적한 해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하얀 모래사장, 수정처럼 맑은 바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태계까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번잡한 관광지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가봉은 더없이 매력적인 잠재 여행지입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근처에는 카프 에스테리아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이지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길게 이어진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닷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조용하고 평온한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이 해변은 고급 리조트나 대규모 관광 시설에 손길이 닿지 않아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거나 서핑과 카약 같은 수상 스포츠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지는 리브르빌에서 약 20km 떨어진 퐁가라 해변입니다. 퐁가라 해변은 퐁가라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와 맹그로브 숲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희귀한 조류와 바다거북, 돌고래 같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바다 생태계와 맹그로브 숲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봉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해변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청정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얀 모래, 맑은 물,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가봉은 반드시 한번 가볼 만한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숨겨진 해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봉의 또 다른 숨은 매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번 은자디만. 은자디만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생태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변이 아니라 수면 아래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맑은 바닷속에는 다채로운 색과 독특한 형태를 지닌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자디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바다거북의 존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보기 힘들어진 이 해양 생물은 이곳에서 이상적인 산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은자디만은 바다거북 보호와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은 작은 물고기부터 거대한 해양 생물까지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해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희귀 해양 생물의 마지막 성역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아직 인간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아 생태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자디만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남아 있으며 인기 관광지의 소란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관광지로 널리 개발되진 않았지만 은자디만은 해양 생태 연구자, 야생 동물 보호 활동가, 그리고 해양 생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점점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연구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중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던 생동감 넘치고 놀라운 야생 세계를 탐험할 여행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전 세계의 매혹적인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비와 매력을 간직한 가봉은 분명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